윤여민 FP가 보고 있는 시장의 분석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장이 이제 열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마감을 잘 했습니다.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좀 미국 선물이 약간 좀 밀리면서 좀 이제 약하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들, 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중국의 좀 봉쇄령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무뎌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어떤 지표 발표라든지 혹은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FOMC 이제 회의록이 좀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을 필두로 해서 지금 어닝 시즌이 좀 개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좀 1분기도 좀 서프라이즈 할 거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코스피에 좀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그 기존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 좀 외인들의 좀 대기업들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환율의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이라든지 이제는 좀 전쟁 리스크를 좀 벗어나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실적과 함께 좀 같이 맞물리면서 좀 2분기부터는 좀 완만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증권사들에서 기업들 실적을 상향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몇 개 나온 데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막 이렇게 좀 적어놓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 LX 인터내셔널, S51, 롯데칠성,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심텍, 이런 회사들에 대한 뭐 실적이 조금 좋아질 거다 상향하는 보고서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권에 두시고, 실적 시즌은 결국엔 실적 맞춰서 주가들이 움직일 테니까요. 이런 것들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 시멘트 관련주 점검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시멘트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좀 많으신가 봐요. 일단은 시멘트 관련된 네.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한 달 정도부터 계속 뉴스가 좀 나왔었고, 네. 손님하고도 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유연탄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같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멘트 업계들의 어떤 주가는 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돼서 이제 시멘트 생산 관련되는 이제 그 들어가는 유연탄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내 시멘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쌓아놨던 재고량이 좀 약간 바닥을 보인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네. 상태에서 호주산 이제 뉴캐슬탄 지금 6,000kcal 경우는 지금 이달 초 톤당 지금 427달러를 좀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멘트 고시 가격이 톤당 한 78,800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지금 레미콘 업계랑 건설 업계 이제 시멘트 가격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한 톤당 11만 원까지 좀 인상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11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뭐 9만 원 정도 내에서 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15% 이상의 평균 단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멘트 업계는 충분히 좀 매출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시멘트 관련된 업체들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죠. 뭐 성신양해, 뭐 아시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같은 시멘트 업체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고려 시멘트가 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좀 갖고 올라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에 대해서 좀 생산 능력을 좀 많이 보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좀 장기화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비용에 대한 건설의 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기보유자 영역 이제 혹은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뉴스 플로어가 좀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멘트 관련해서 고려 시멘트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을 좀 잡아주세요.
네, 오늘 또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을 받고 있죠. 이렇게 한신기계나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양봉 크기를 확대하고 있는데 좀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요. 개인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뀜 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윤여민 FC님.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좀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때 좀 이제 일반 업종이 살짝 좀 쉬고 있을 때 좀 어떤 특징 관련된 뭐 어떤 이슈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간의 선순환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원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좀 국내 좀 정책과 많이 좀 맞닿아 있는 이제 종목이나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을 얼만큼 하느냐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중간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의 가치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원전이라든지 건설 같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리고 좀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급하게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천천히 좀 분할매수 하는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방망이를 오히려 좀 짧게 잡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 같은 이제 원전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은 좀 방망이 길게 잡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그리고 시장의 특징적인 게 탑코미디어라는 종목 좀 급등하거든요. 이것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좀 많이 수혜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는 관심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난주에 대표적인 게 이제 TJ 미디어 이제 노래방 관련된 종목이었고 이제 타코 미디어도 약간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연장선에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일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진출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특히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이 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온라인 웹툰 컨텐츠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탑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일본에 이미 지금 유통 대행 업체를 좀 통해서 일본 웹툰 플랫폼 회사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성공의 좀 어떤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IP 관련된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좀 매출이 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플랫폼 관련된 특히 이제 웹툰 플랫폼 관련돼서 타코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초록뱀 미디어 같은 이제 사실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투자를 좀 많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일본 시장이 많이 크죠. 그래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7조 원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업에 좀 다각화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단추를 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관의 매수에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갭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사모펀드의 어떤 수급 흐름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상승의 흐름은 좀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탑코하고 탑코 미디어 그리고 메타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세 회사가 한꺼번에 합병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 그 합병 이슈도 같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웹툰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하고의 합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 캐스터, 우리 네. 또 하나 볼까요? 원전 말고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뭐 있습니까? 네, 오늘 또 SKC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견조한 실적을 내는 동박 사업은 꾸준히 키우고 좀 원가 상승 부담이 있는 화학 쪽은 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학주 성격을 띠는 탓에 하반기에 좀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최근 다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 다시 함께 묶이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좀 이제 셀 업체라든지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쪽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KC도 좀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좀 오를 때마다 약간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반등할 때마다 어느 정도 저항에 좀 부딪히는 어떤 그러한 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SKC 같은 경우는 화학보다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300억 정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래도 전분기 대비 한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쪽에 있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살짝 부진한다 하더라도 모빌리티 쪽에서 어떤 소재가 좀 호실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전방 사업 쪽, 이제 전방 산업이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 최근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흘러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니켈이라든지 구리 가격 관련돼서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원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어떤 이제 가격이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구리 가격을 대부분 이제 판가에 전가시키는 부분들, 또 이제 고객의 다변화가 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박 같은 경우 수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좀 제가 볼 때 동사 같은 경우 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평균 60% 이상의 어떤 이익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저점을 한 12만 원대 좀 다지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사라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C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지정학적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북한은 또 도발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짐 로저스와 관련된 북한과 어떤 협력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패러다임 레스의 김병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남북 협력 고문을 맡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세계적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파주시의 남북 협력 고문직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북 협력 측면에서 파주시의 절대적인 지정학적 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짐 로저스 회장은 오늘 6일 파주시를 방문, 남북평화 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토대해 짐 로저스 회장을 파주시 남북협력 고문으로 위촉하고 평화 북한 전문가로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답보 상태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문제와 남북철도 건설, 개성공단 재개 등 파주시가 한반도 경제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DMZ, 즉 비무장지대의 평화, 생태 관광지 투자 개발 제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파주시의 평화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돼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되면 한국 경제성장 잠재력이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며, DMZ 주변으로 항만과 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는 관광지의 중심이 되고 교통, 물류의 유충지로 거듭나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가 지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정권 말기 남북관계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짐 로저스 회장의 방문은 어느 정도 남북 간의 경색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존의 관련주로 부각됐던 남북 경협주와 개성공단 재개 및 DMZ 주변 개발로 관련주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남북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하락 후 완만한 조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해도 좋은 위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패러다임 레스의 김병희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북한하고 이제 저희 새 정부도 들어서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크다 보니까 북한과의 평화 모드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방산주하고 대북 관련주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여민 F님. 사실 이제 방산주,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은 사실 2018년
네, 좀 우리를 좀 너무 힘들게 했던 네.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좀 살짝 양상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북한 관련된 이슈로 좀 보지 말고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게 된다고 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전쟁이 좀 끝난다 하더라도 조금은 수혜가 더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좀 군사를 좀 그냥 좀 증강하는 어떤 이런 좀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무기를 좀 살려는 어떤 그런 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탈세계화라고 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어떻게 보면 자립적인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무기 판매가 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우주항공이랑 엮여 있는 뭐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국우주항공이라든지 뭐 LIG 넥선 같은 이런 종목들 네네. 또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이 동해상에 이제 ICBM이죠. 관련된 쪽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하고 또 여기서 미국이 또 제재를 좀 꺼내들면서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얼만큼 잘 실행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새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대북 간의 관계가 좀 역설적으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오히려 또 방산주에는 또 오히려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모멘텀의 좀 상승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으로 보면 남북 경협보다는 방산주 쪽이 도리어 앞으로 조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냉전이라 그래서 다시 뭉치지 않습니까?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대로, 공산진영은 공산진영대로, 사회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뭉치고 있다 보니까 협력의 물꼬를 트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아무튼 새 정부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세윤 캐스터, 네. 우리 연관지어서 볼 만한 게 있어요? 네, 오늘 좀 하락으로 돌려 네. 세운 종목들이 있어서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던 현대사료가 장 초반,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11%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빠르게 파란불 켜는 가운데 현재는 또 8%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사료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대표님? 현대사료는 7번의 상한가를 가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뭐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단타 대회가 좀 열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된다면 약간의 좀 폭탄 돌리기 느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뭐 세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관련돼서 파종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난이 계속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식량이 물가에 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물가를 상승하는 어느 정도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사료나 비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급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네. 좀 주가가 좀 확실히 좀 변동성이 강해진 측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수익권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다른 오르지 않은 종목들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번에 또 실적과 좀 연관돼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사료주도 제가 볼 때는 좀 대체 종목을 좀 찾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료주 워낙 급등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매매 패턴에 맞춰서 잘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KEC라는 종목이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연구에서 성공했다,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윤여민 FP하고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 KEC라는 회사는 잘 아는 회사신가요? 예, 일단은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네네. 사실 많이 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SRC라고 하죠. 뭐 질화 관련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상용화에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었던 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일본과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소재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좀 국산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100% 지금 수입에 우전을 했는데 지금 한 국산화를 한 5년 정도 좀 진행을 했죠. 지금 연구를 매진했고 지금 5년 만에 국산화에 좀 성공했다는 지금 소식이 지금 장 초반에 좀 들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좀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최근에 좀 국책과제에서 요구 성능을 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좀 국산화에 좀 성공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특허 출연에 좀 심사가 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산업시장 쪽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많이 좀 주가가 좀 바닥을 좀 다지는 3,000원대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이러한 소식을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매도 우위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지금 심사가 좀 진행이 되고 이제는 뭐 2분기 좀 하반기 쪽으로 좀 매출이 다 잡히는 걸 보면서 일단 충분히 천천히 좀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이러한 부분은 좀 특징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지금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윤 캐스터 한 가지만 네. 더 보겠습니다.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네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대표 의료 미용기기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반면에 비올이나 하이로닉 같은 새로운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 순환매로 보여지는데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 괜찮은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확실히 리오프닝도 지금 빠르게 좀 선순환이 돌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대장은 약간 엔터테인먼트로 좀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후발주로는 이제 항공주가 약간 따라가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하셨죠.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서구권 쪽에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미용이라든지 좀 외모에 좀 신경을 쓰면서 다시 한번 좀 헬스케어 쪽에서도 약간 미용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여기에는 좀 실적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공 관련된 쪽에서도 봤을 때 LCC보다는 좀 대형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실적과 기반으로 한 어떤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미용 관련돼서 뭐 말씀하셨던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눌림목 시에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좀 지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뭐 TJ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좀 보이지 않는 종목들의 지금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다만 이제 실적 가치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략주로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돼서는 요즘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미용 특히 이쪽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박성윤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윤여민 FP가 가져온 관심주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 좀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아직은 네. 좀 부각받지 못했던 CJ, CGV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투자자들이 아픔이 많은 종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CGV? 네. 네. 사실 이제 실적 가시성에 대한 부분을 네.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상영업계 이제 어떻게 보면 넘버1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멀티플렉스 극장을 최초로 보급을 하면서 극장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선도를 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지금 7개국에서 지금 한 4,300개 정도 스크린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올해 좀 총 관람객 수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약 한 1억 3천만 명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이전에 한 2억 2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 약 한 58% 정도, 한 60% 정도 지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7개국 중에서 베트남을 제외하면 확실히 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가시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좀 보이고 있고 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5억, 이제 흑자 전환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 전환을 통해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은 좀 대형작들이 좀 개봉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비우스가 좀 지난주에 개봉을 했고 특히 이제 향수가 있는 종목이죠. 영화죠. 탑건 매버릭이라는 그 영화,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2, 그다음에 주라기 공원 같은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5월, 6월 지금 이제 개봉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하반기에 좀 어떤 이런 여름에 대한 성수기를 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네. 사실 영화를 좀 잘 안 가다 보니까 좀 잘 몰랐는데 4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에서 5,000원 이제 맞습니다. 약간 올렸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 3번의 좀 인상이 있었는데 이런 티켓 인상,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큰 폭의 또 실적 개선도 충분히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오르지 못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CJCV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